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져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고 낮 기온도 14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5도, 경북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도, 경북 1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오름세에 비해서 실거래량은 많지 않아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반 전 1억 8천만 원에 팔렸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가 최근 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3년간 최근 계속 상승 국면에 지금 접어든 것 같습니다. 주변 부동산들도 보면 다 한 23% 정도, 25% 정도, 그 정도 거래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이후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22.5%, 경북은 22.3%나 올랐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3년 만에 평균 6,7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값은 오히려 2.46% 하락했고 6개 광역시 평균 상승률도 9%에 미치지 못해 20% 이상 오른 곳은 대구와 경북이 유일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이 부족했다는 데서 원인을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1년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공급밖에 안 되었거든요. 아파트 값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실제 거래량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부쩍 올랐던 아파트 거래량이 7월 이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실거래량에 비해 호가만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산의 경우에 한 14% 가격 상승 정도를 하다가 2012년도에 어떤 투기적인 수요들이 대구 경북으로 빠져나오면서 급락해서 마이너스로 돌아버리는 경우가 생겼는데 아마 이러한 현상도 대구에서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로서는 보다 신중하게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미군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술 취한 미군들이 새벽에 대구 도심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심지어 피해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승용차가 멈춰서자 다른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가 달려나옵니다. 남자 한 명이 합세해 승강이를 벌이던 중 멈췄던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나고 차에 팔이 낀 채 끌려가던 남자는 도로에 쓰러집니다. 미군 4명이 탄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치다 뒤따라온 피해 차량의 항의를 받고 벌인 일입니다. 놀라가지고 비상등 켜고 비상 깜빡이 켜고 서 있는데 그 사고가 났는데 그 가다가 언제 사고 났냐는 듯이 막 이렇게 도로를 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미군들은 사고를 내고 2.2km가량을 도망치다 이곳에서 붙잡혔는데 차에서 내린 직후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들을 폭행했습니다. 미군 4명 가운데 2명은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지만 2명은 달아났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본 결과 0.174%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미군 측으로부터 달아난 2명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어제 창조경제산업실,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재연수원, 농업기술원, 문경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감사에서는 2,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효과가 미약한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농업기술원은 전국 꼴찌인 농해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소방서 현안에 대해서는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학약품 등 위험물질 취급업체의 지도 점검과 목조 문화재가 많은 경북 북부 지역의 특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자 유통업계가 수험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와 패션업체들은 그저께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이 수험표를 가져오면 물건값을 깎아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일제히 펼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들도 수험생을 동반한 손님들에게 음식값을 깎아주는 전략을 내걸고 있고 극장과 놀이시설 등지에서도 수험표를 보이는 손님들에게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최대 아트페어인 2013 대구 아트스퀘어가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 아트스퀘어는 국내외 화랑들이 참여해 미술시장의 다양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구 아트페어와 40살 미만의 신진작가들이 참여하는 청년미술 프로젝트로 진행되는데 7개 나라에서 111개의 화랑이 회화와 조각, 판화, 사진, 미디어, 설치 분야의 작품 6,500여 점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 교류전으로 경기도 파주 헤이리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아트페어와 수집상들에게 초점을 맞춘 일본의 전시회가 열리는데 개막식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구군이 이달부터 내년 봄까지 가로수 낙엽을 농가에 나눠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에 따라 가로수 낙엽을 퇴비나 축사, 청결유지 용도 등으로 쓰려는 농가에서는 대구시내 구군에 신청하면 모아놓은 낙엽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1000여 톤의 낙엽을 농가에 나눠줘 1,400만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MBC가 단독 보도한 요양원 치매 할머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실태 조사가 추진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 노인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자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든 요양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신고제를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기간 동안에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시켜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첫째로 공급 물량은 신고제 허가제로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갖도록 하고 남발되다시피 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일정 시간의 교육과 간단한 시험만 거치면 누구나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지난해에만 11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 일에 1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열악한 처우 탓에 전체의 22%인 24만 명만 실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추지 않고 또 요양사들의 그 과도한 근로나 낮은 보수 때문에 사실 인권 사각지대로 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해서 이용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존기간과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 침해 때문에 시설에서는 CCTV를 거실 정도에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 보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CCTV를 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 생겼지만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장기 요양시설이 제대로 된 노인 돌봄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8대째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도예 명인 김선식 작가의 전시가 대구 영남일보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지난 2004년 이후 9년 만에 대구에서 개인전을 여는 김선식 작가는 17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회에서 전통 기법으로 만든 청화 백자와 새롭게 개발한 댄잎 도자기, 달 항아리 등 다양한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소개합니다. 김선식 작가는 문경에서 관음료를 운영하며 8대째 가업을 이어 도예 작업을 해오고 있고 장작가마와 소나무 땔감 등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관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간이라며 공표한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구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5%, 경북교육청은 1.71%에 머물렀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장애인 고용률이 0.77%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칠곡군 석저읍 포남리에서 구미시 진평동 일원 8.74km 구간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국비 1,025억 원을 들여 3년 8개월의 공사 끝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11km, 산책로 24.5km, 다목적 운동장 등을 설치했고 남구미대교 둔치에는 높이 약 30m의 전망대를 설치해 지난 4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특히 준설과 제방건설로 홍수방어 능력을 높였고 칠곡군 석저급 저지대에 포남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만성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차 관광 중심지로 떠오른 봉화 분천역에서 봉화 잡곡과 국화의 만남을 주제로 한 전시 판매 행사가 11일까지 열립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는 분천역을 찾는 협공 열차와 순환열차 관광객들을 상대로 잡곡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금강송과 수석을 활용한 분재 국화 전시회를 열어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최근 열차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분천역에는 한 달에 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가 환경부가 주최한 2012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762개 공공기관 가운데 4위로 동상을 차지해 2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공사 사옥 LED 조명 교체, 승용차 요일제, 전기자동차 이용 등으로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대비 25.4%를 감축했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이번 포상금을 전기자동차 구매와 연말 독거노인을 위한 내복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전이나 내일 오후 시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쪽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밤에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9도, 영천과 청도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제 영하권으로 낮아졌던 봉화의 아침 기온은 1도, 의성 3도, 청송 2도로 올랐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일부 내륙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 새벽과 저녁 동해안 지역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차근차근 겨울맞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두가 때만 빼려고 할 때 난 지켰다.